옛날 옛적 시골에 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소문이 자자할 만큼 지독한 구두쇠여서 사람들은 그를 고린제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제비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몸 튼튼한 아이들은 먹어도 허기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앞에 놓고 고린제비는 궁리를 했습니다.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지만 반찬 안 먹는다고 죽진 않을 텐데 반찬을 돈 들이는 건 틀려먹은 짓이다. 어떻게 하면 틀린 걸 바로잡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참으로 고린제비다운 고민이었습니다. 고린제비는 어느 날 드디어 틀린 것을 바로잡을 방법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고린제비는 장에 가서 짜게 절여서 소금버키가 허옇게 내솟은 굴비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장에 매달아 밥상 한가운데로 늘어지게 했습니다.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2번 쳐다보는 놈이 있으면 떼끼 놈비싼 굴비 달라 꾸중을 해가며 굴비 꼭 한 점만 맛보았으면 하고 침 흘리는 놈이 있으면 참아야 하느니라, 부자가 될 때까지는 참아야 하느니라, 살살 달래가며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1번 쳐다보고 고린제비는 허구한 날 끼니마다 구호만을 신나게 외쳤습니다. 울고 보채던 아이들은 차츰 기들여져 굴비만 보면 입에 침이 고여 밥을 잘 넘기게 되고 나중엔 굴비 없어도 고린제비의 구호만 듣고도 저절로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털없이 어른으로 자라고 고린제비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고린제비는 반찬값을 아낀 덕에 좋은 농과 좋은 밭을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겠다. 재산은 넉넉하겠다. 이제 아들들은 먹고 싶은 걸 뭐든지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끼리 구호를 외쳐가며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잘 됐습니다. 논도 밭도 땅이 좋은 데다가 일기마저 순조로워서 쌀뿐 아니라 잡곡과 채소와 과실까지 풍성하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간 사람은 다시는 사가지를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겉보기만 번드르르하고 정작 맛도 없는 걸 뭐라는 줄 아나? 그런 걸 게살구라고 하지. 저짓건 뭐든지 다 게살구라네. 쌀도 잡곡도 오이도 호박도 참외도 수박도 겉보기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네만 먹어보면 정작 맛이 빠져 있으니 이런 허망할 데가 어디 있겠나. 모양만 다르지 싱긋대 싱거운 게 수박 맛이나 오이 맛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으니 누가 그걸 사 먹겠나. 소문은 소문을 낳고 사람들은 모두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엔 참 해괴하고 망측한 일도 다 있다고. 그러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뭐랍니까? 팔려야 말이죠.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지긋한 노인이 이런 망측한 소문을 듣더니 부엉이처럼 지혜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린제비네 뒷간에서 나오는 뒷걸음은 싱거울 테니 농사가 그렇게 싱겁게 될 수밖에. 형의 농사짓기를 거들던 둘째는 남들이 사가지 않은 농사에 실증을 내고 시골을 떠났습니다. 대처에 나가 소리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어릴 적 굴비 1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기에 귀들여질 때 가장 많이 울고 보챘기 때문에 그때 트인 목청으로 소리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처로 나간 둘째는 묻고 물어 이른 높은 소리 스승을 찾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둘째의 소리를 시험해보고 나서 둘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기뻐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10년,
20년 목청 연습만 하다가 드디어 목구멍에서 필이 토하고 나서야 목청이 트이는 법인데 둘째 목청은 처음부터 그만큼 트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설과 가랑만 익혀주면 곧장 명창 행세를 할 수 있겠다고 스승은 생각했습니다. 더욱 스승을 기쁘게 한 건 둘째가 사설과 가락도 남보다 더 수월하게 익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있어 놀이판을 차리고 명창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창 중에서도 으뜸인 스승은 둘째를 자신있게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한바탕 놀아보려고 잔뜩 흐리나 모였던 사람들이 저절로 흥이 빠지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품을 더럭더럭하며 흩어졌습니다. 재수 되게 없는 날이라고 투덜대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향기로운 술도 흩어지는 손님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오랫동안 잔치를 준비한 부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소리삭은커녕 야단만 실컷 맞고 둘째와 둘째의 스승은 잔치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승도 그제야 제자의 소리가 남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청도 좋고 사설이나 가락도 정확했지만 어딘지 텅 빈 소리였습니다. 그건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즐거움을 같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텅 빈 병에 주둥이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의 흥이 단박에 깨진 것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흥은커녕 살맛까지 달아나게 음사하는 소리였습니다. 스승은 둘째를 더 이상 제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는 소리꾼 노릇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도 형의 농사를 돕는 데 실증을 느끼고 집을 떠났습니다. 셋째의 소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림 공부를 해서 환쟁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기에 길들여질 때 둘째처럼 울고불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뚫어져라 굴비를 쳐다보고 관찰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죽자 하고 억누르고 기른 관찰력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관찰력으로 굴비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관찰했고 그 관찰한 것을 표현해보고 싶은 욕망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처로 나간 셋째는 여러 날 수소문 끝에 훌륭한 그림 스승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스승이 놀랄 만큼 그가 본 모든 것을 실물처럼 정확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좋은 제자를 만난 스승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스승은 어느 고을 장자로부터 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스승은 이제 자기는 늙고 병들어 눈은 흐리고 손은 떨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의 제자를 추천했습니다. 셋째의 그림 솜씨를 자랑한 스승의 자상한 마음씨였습니다. 셋째의 마음은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는 장자를 한 번만 만나보고도 능히 장자와 조금도 틀리지 않게 장자의 초상화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자의 화상을 장자에게 바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물론 장자의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까지 장자의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자신있게 그가 그린 초상화를 여러 사람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초상화가 장자와 똑같다면 놀랐지만 이내 곧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초상화가 이렇게 가짜처럼 진짜하고 똑같을까? 남을 아무리 헐뜯기 좋아하기로서니 이런 말로 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셋째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장자의 실망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눈 봤나? 이 얼빠진 얼굴에 어떻게 산 사람 얼굴이라 할 수 있겠냐? 이목구비가 좀 삐뚤어 박히든지 하나부터 하나쯤 빠지더라고 얼음 바로 바꿔야 산 사람 얼굴이라 할 수가 있지. 그제야 그림 스승도 제자의 그림이 능숙한데도 뭔가 빠져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꽃은 영락없이 꽃처럼 그렸습니다. 꽃술에 꽃가루까지 빼놓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러나 꽃의 얼을 빼고 그렸기 때문에 그 꽃은 마치 가짜처럼 진짜하고 똑같았습니다. 새는 영락없이 새처럼 그렸습니다. 새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그렸습니다. 그러나 새의 얼을 빼먹고 그렸기 때문에 그 새는 죽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셋째를 그의 제자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셋째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삼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남보다 어디가 모자라 이렇게 실패한 것일까 열심히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모르는 것을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고 지혜로운 노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남보다 모자라는 거야 뻔하지 않는가? 그건 자네들이 남들 다 아는 맛을 모른다는 걸세. 지금도 늦지는 않았을 걸세. 그걸 배우게나. 좀 힘이 들겠지만. 그들이 때늦게 맛을 배우는 모습이 우습고도 눈물겨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매운맛을 봅니다. 아이고 쓰러요 하면서 짠맛을 봅니다. 아이고 저려 하면서 신맛을 봅니다. 맛을 배울 때까지 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책은 자린고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맛이 이렇게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